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태윤입니다. 네. 아, 책이 나왔어요.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 네. 책은 두껍지 않습니다. 얇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책 안에, 이렇게, 예약 판매로 받으신 분들은 아마 그 3장 들어있으실 거고요. 초판본을 구하시는 분들은 2장 들어있을 겁니다. 네. 확인하셨죠? 네, 여러분, 협조해서 감사하고요. 늘 격려해주고 참여해주셔서 여러분 덕분에 책이 나왔습니다. 네. 비록 초판이라서 미흡한 점도 있고, 썩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고, 또 말씀해주시고, 또 저하고 소통해주시면, 더 나은 콘텐츠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1비트코인이다, 1비트코인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밈이라고 하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그 명제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머글들, 특히 지식인 머글들과 투쟁을 하면서 그 명제를 사용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웃음을 당하기 쉽죠. 그건 우리들끼리 쓰는 만트라일 수는 있지만 설득력은 없죠. 설득력은 지금 전쟁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영원히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머글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냐면 전기 관련한 겁니다. 에너지 낭비, 그다음에 환경오염 이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머글들도 발전했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이거는 초급용 이제 머글들 보라고 만든 책이지만 그래서 EBS의 그 강의가 기본이 되어 있지만 제가 고심하다 마지막에 나름대로 청기를 누설한다는 마음으로 13장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제가 왜 그걸 청기라고 하시는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읽어보신 분들은 엄청난 도약이, 논리적 도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적 도약이 저한테는 도약은 아닌데 이 주장을 처음 들으면 도약이죠. 왜냐면 거기에는 그 짧은 글인데 그 짧은 글에는 한 15권 정도의 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만 15권이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면 3, 40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금융하고 지정학 전부 훑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전쟁터예요. 1비트코인 전쟁터가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비트코인은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의 무기다, 수단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전기금융화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공격이 거셀 겁니다. 오늘도 구글링 해보니까 이더리움 쪽 지지하는 개발자들이 이제 이더리움 머치가 되고 나면 적은 전력을 99%의 전기를 안 써도 되니까 적은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블록체인 된다는 걸 사람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심해질 것이다. 비트코인의 POW에 대해서. 실제로 그 유럽에서 나온 자료예요. 유럽 의회에서 나온 법안을 보면 그 비트코인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거래 금지를 검토하다가 이제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일단 유보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직 비트코인이 친환경적인 그런 그 발전에 중요한 동반자가 되리라는 데까지 생각을 미치지 못했지만 이 업계가 깨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죠. 모든 건 종교화되는 것이 나쁜데 과학이라고 아무리 떠들지만 과학이 종교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오늘날 환경론이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 그것이 이제 평균 학력 수준이 중학생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어떤 검토보다는 행동 강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안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거라는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전기를 쓸수록 좋다? 이건 좀 본인들도 설득이 안 되지만 중학생들을 설득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좀 비판적 사고력, 그 다음에 그 세상이 이렇게 역설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비직관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중학생들한테는 무리죠. 그것은 대중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엘리트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메시지가 단순하고 단일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거를 용납하지 수가 없겠죠. 어쨌건 이제 브레이크는 잡았는데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선은 치열합니다. 그 전기와 관련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미친 척하고 이제 그거를 처음 어나운스를 한 거고요. 제 지혜족보 영상 첫 번째 영상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지정학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지정학적인 거를 얘기하는 건 전기에 대한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천하고 음모론 편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미국은 어떻다, 중국 어떻다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단일한 주체가 아니고 중국이 단일한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안에도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 분위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들이 도강을 통해서 듣게 될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마치 미국의 이해관계를 단일하게 보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단일한 주체로 보는 것은 그거는 학문이 아니라 그건 음모론이죠. 네. 그래서 학문적으로 그것을 접근해서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해서 그거를 지정학과 국제 통화 시스템과 그다음 비트코인의 속성까지도 엮어가지고 논리를 전개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비트코인이 왜 중요한 현상인지를 옹호하는 수준 높은 회의론자들과의 마지막 결투의 필드입니다. 그런 수준 높은 머글들을 만나가지고는요, 1비트코인이란 말 통하지도 않고 비웃음만 삽니다. 네, 그럼 우리들끼리 하는 걸로. 네, 중요한 건 전기 낭비하지 않는다. 친환경적이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비트코인의 그 유연성 때문에 전력 산업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자산으로서 개방된 사회에서 이것을 지정학적 경쟁에, 이 험악한 지정학적 경쟁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역 적자국, 무역 흑자국, 채권국, 채무국, 질서를 세팅하는 국가, 질서를 따라가는 국가, 그 다음에 세계 순찰을 도는 국가, 그렇지 않은 국가, 평화 배당금을 누리는 국가, 평화 배당금을 내야 되는 국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한 학기도 부족하죠. 공부 양이 상당히 되는데, 한번 제가 야심을 가지고 이번 학기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도 고무됐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더 정리해서 또 수강생이 한 명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9명에서 10분이 됐습니다. 예, 다 여러분들 덕이고요. 네, 여러분 오늘은 도대체 이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에 있는 이거를 왜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 제가 이 블록체인판을 보면 몇 가지 이제 어떤 무지의 장벽을 하나 뛰어넘어서 이게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태계나 프로젝트라는 게, 한국이 ICO를 막어? 그럼 싱가포르 가갖고 ICO 해가지고 미국이 막어? 그럼 미국인들한테는 팔지 마. 그리고 뭐 거기다 뒤에다가 주의사항 쫙 달아가지고 법률 자문 받아가지고 토큰부터 팔고 투자 받고, 그 다음에 자기네 생태계에 대한 어떤 그럴듯한 그림 그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상장하는데, 상장 뒷돈으로다가 막 10억, 20억, 30억씩 주고, 지금 뭐 거래소들 뭐 뒷돈 받아가지고 다 물려있고, 조사하면 다 나오죠. 그렇게 받은 뒷돈들이 결국은 전가되겠죠,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거품이 올라서 누구나 위기는 게임인 것 같지만, 이게 망가지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망가져가지고 연쇄 도산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말 맞다나 다 쉿코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비트코인이 좀 일어날만 하면 이렇게 탁 숨이 막히고, 일어날만 숨이 막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탐욕스럽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그죠? 무지 상태에 있고, 그래서 남들이 투자 안 할 때는 자기도 투자 안 하고, 남들이 투자할 때는 자기도 투자해야 되고, 사실 거꾸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갈 수 있는 신념이나 지식이나 그런 자본이나 하여튼 뭔가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자본도 필요하고, 머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실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이제 투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런 시장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늘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어가지고 생태계 그림 그리고, 싱가포르에 법인 내고, 토큰 먼저 팔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부하고 옥신각신하고. 자, 이런 경로를 안 가고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저는 2015년도부터 그런 경로 가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계를 찾고 있는데, 돌대가리들이 뭐 이해를 못하니까 뭐 설명하는데 지치고 힘든 거죠. 여러분들 거부감이 확 들지만, 너 이해 못하면 돌대가리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사업적으로 제안했던 것들이 다 저는 못했지만 다 눈으로 보여졌고 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이지만 저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업이 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빅가이드를 찾아서 다녔었는데 제가 발상의 전환이 됐죠.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먼저 이런 시도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먼저 커뮤니티부터, 생태계부터 조성이 된다.
그러면 제가 꿈꿔왔던 것처럼 토큰을 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토큰 팔지 않아도 됩니다. 예. 커뮤니티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걸 교구로서 비트코인하고 똑같으니까 피어 투 피어로 비트코인을 경험해보는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지갑에 이게 이제 그 프라이빗 케어 이걸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공개 주소 남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 고래 아이콘을 다운 받으시고 애드 월렛을 표시를 누르고 그 다음에 임포트라는 영어가 나오면 그걸 클릭하면 이제 카메라가 활성화 되거든요. 물론 이제 활성화를 처음에는 이제 허락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갖다 대면 이제 임포트가 됩니다. 바로 그냥 여기에 담겨 있는 만큼이 그냥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그 어플에 있는 지갑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두 개가 생긴 거죠.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샌드 해가지고 이제 다른 지갑에 이거를 이제 공개 키를 비추고 여기다가 이제 돈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그 0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액수를 입력한 다음에 아무 액수나 보내면 뭐 1.5를 보내건 뭐 이것도 비트코인처럼 1억 분의 1로 쪼개지니까 소수점으로 해서 보내면 이제 보내지죠. 그럼 이걸 확인하려면 또 거기다 애드 월렛 해가지고 이 지갑에 비밀키를 임포트하면 10.1 어쩌고저쩌고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노시고 이제 가족한테 깔라 그래가지고 하고 애플은 좀 오래 걸립니다. 원래 예고 드렸듯이 검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애플까지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되고 저는 이제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 실시간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익스플로러에서 오픈할 거고 단계적으로 여러분들 또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또 지갑을 활용하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노트북이나 이제 데스크탑용 지갑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오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 시스템을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긴 시간을 같이 가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조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조급하기 때문에 팔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말로는 이제 나를 믿으라고 하지만 그 믿으면 배신당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이제 이게 믿음만 있다면 이게 신뢰 비즈니스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팔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하게 되고 그 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건강한 생태계로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입증이 되면 여기에 와서 이제 기업들이 붙어요. 기업들이 붙으면 기업들하고 뭘 하느냐 저는 되게 굉장히 큰 기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들하고 뭘 하냐면 그 기업이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코인을 써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써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기업한테 이걸 파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이걸 써주는 거예요. 어디다 써주죠? 결국은 인터넷 초기하고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라고 좁은 의미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데 쓸 수가 있겠죠.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팔진 않거든요. 팔진 않습니다. 어디다 상장하기 위해서 상장 수수료를 막 수십억씩 내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됩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코인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그냥 연습용이었는데 워낙에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제한되어 있다는 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익스플로어라고 하는데 이 체인 익스플로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되니까 그건 속일 수가 없죠.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 저를 믿어줘야 되는 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공재의 코인을 어디다 파느냐 안 팝니다. 안 파는 게 제가 2015년부터 사업 제안을 갖고 다녔던 거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안 팔아도 된다라는 걸 제가 입증하고 싶은 거거든요. 생태계입니다. 중요한 건 생태계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그 유럽연합에서 만든 그 가상화폐 거래 그 법안이죠. 법안을 보면 워낙에 유럽연합이 관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엘리트 관료들이 만들면 그게 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참 희한한 건데 그걸 보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정이 이런 게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자기네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넣어놓지 않고 별개로 보는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루나테라가 망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까지 우리가 건들 필요는 없다. 저건 스스로 자멸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주최 측을 잡으려고 이제 뭘 하냐면 가격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격에 대해서 암시를 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법이 우리나라 법도 아니고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규정받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이 돌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제가 뭐 암시한다거나 뭐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비트코인을 배우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다가 다른 국면에 넘어갑니다. 그 다른 국면에 넘어가는 거는 기업들이 이 코인을 사용하게 하면 돼요. 기업들이 이 코인을 왜 사용하냐 하면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알트코인들은 이걸 다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왜냐하면 어떤 그
무지의 어떤 장벽을 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 현상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통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슨 뭐 보장해주고 이러면서 이게 하수로 가는 거거든요. 보장 전혀 없습니다. 가격 암시 전혀 없습니다. 뭐 비트코인 가격 암시 누가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하지만 여러분들이 암시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추측인 거죠. 주최 측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페이즈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자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제 거가 아니라 이 커뮤니티 것이죠. 이것을 그 공공을 위해서 재활용할 수만 있다면 생태계 계속 발전하는 거죠. 네. 이거를 알려준 건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런 거를 알려준 건데, 이거를 다 싹 무시하고 가격만 보니까 그렇게 하수적인 사고 생각들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제안을 들고 사람들 만나면, 아, 이게 뭘 보장해 주죠? 이거하고 우리 상품을 바꿔줘야 되나요? 우리가 뭐 상장해야 되는데, 조금씩 보면 그들도 이제 좀 이렇게 현상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지만, 맨날 이제 결국은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뭐 하나라도 상품이라도 하나 바꿔줘야 되나요? 그러면 아, 그거 위법입니다. 상품권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만, 그게 왜 가치가, 왜 가격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알트코인이 2017년에 붐이 되는 걸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얘기하면 이거 언제 상장하나요? 이거 어느 거래소에 상장하나요? 이것만 또 물어보는 거죠. 이게 다 조급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네, 우리 천천히 가자고요. 네, 천천히 가면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서도 강조하지만 이거는 지정학이라는 거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뭘 선택하든지 간에 큰 질서는 지정학적인 어떤 세팅된 질서 안에 있는 거고요. 지정학적인 질서는 30년입니다. 최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삶이 30년이건 50년이건 60년이건 지정학 세팅이 한두 번 지나면 그냥 여러분들과 저의 사회적 삶, 어쩌면 생물학적 삶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정학하고 그 당시에 세팅된 질서하고 합치가 되지 않는 사업을 한다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정학이야말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엘리트들이 자기들만 알고 잘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워낙에 음모론이라는 그 노이즈들이 워낙에 깔려 있어서 엉뚱한 뭐 비슷해요.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고 알트로 빠지듯이 지정학 공부 시작해가지고 음모론으로 빠져가지고 어디 뭐 이상한 나라, 달나라로 가는 거죠. 달의 뒷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참 저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서 감사하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요일 하여튼 8시 반, 8시 35분. 네.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뭐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 여기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책 구하셔가지고 비트코인 피어투피어도 경험해 보시고, 이 커뮤니티도 동참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하시고 주변에 권하기도 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도 뉴스가 나왔어요. 8월 말에 고래가 7년 동안 묵혔던 지갑을 10,000개를 움직였대요. 5,000개, 5,000개씩. 이런 뉴스가 나면은 가격 안 좋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고래들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래들을 투명하게 만드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다는 거 한번 뉴스 찾아보시고요. 네, 고래를 어떻게 사냥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래를 이제 더 이상 변수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10년 후, 20년 후가 돼서도 이렇게 고래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정리시켜야 되겠죠. 투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실방을 안 하다가 어떻게 본의 아니게 실방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혀 감사를 표할 수 없는 그런 실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슈퍼챗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또 설비를 더 좋은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비에 이렇게 충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이 아니라 슈퍼 댓글도 감사드리고요. 응원과 격려도 감사드리고 관심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요. 같이 한번 천천히 앞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